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7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해서 받는 사람 위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개편이 됐는데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법률 개정까지 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언제 도입되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요. 이 추진 배경부터 또 전환에 대한 그런 방안까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 배경 부분은 좀 신속하게 좀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세 방식이 바뀌고 인적공제 제도나 물적공제 제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납세 절차는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절세 방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조세 회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국세청에서는 준비를 할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부터 추진이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그것도 2028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는 있는데 법률이 통과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세 과세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상속세 과세를 하는 그런 방향이고, 유산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들 별로 자녀나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받은 사람들만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고요. 자, 요거를 현재 상속세 제도가 이 부모님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괄공제도 받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상속인별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개편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이게 절세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자녀가 아닌 다른 수유자 등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재산을 좀 증여를 한다면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유산취득세로 점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야 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이제 앞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다자녀가 상속세 절세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속세가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크게 사업을 하시는 재벌가라든가 대규모 자산가들이 재산이 잘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많이 안 낳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60년대 70년대생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그 자녀 형제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주위에 이렇게 결혼하실 분들 보면은 무자녀거나 한두 명 정도 자녀만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별로 다자녀가 상속세에 있어서 그동안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유류분과 유산세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의 분산을 유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녀 출산 정책에 보다 더 유리한 제도로 바뀌었다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외자에 대한 증여가 그동안 굉장히 리스크였는데 이게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이제 계산 산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이 내는 걸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첫 번째는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으면 세금도 같은 게 형평에 부합을 하는데 현재 제도는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 받은 데에서 적용을 하는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누누이 제가 상속과 관련한 재산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사전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한 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낮은 세율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상속세나 소득세 같은 거는 누진과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낮은 데 걸리는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것도 10년마다 한 번씩 리셋이 되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세금 절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연배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어려워서 이런 상속 상담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상속 상담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서 전체 자산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그냥 30억만 넘어가면 지금 50%잖아요. 너무 과도한 누진과세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절세를 하려면 미리미리 사전 증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해서 상속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취지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 상속인이 어떤 분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공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 같이 빼주면 나는 장애인이라서 내가 받는 거에서 낼 세금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재산에서 다 같이 공제를 받으면 어느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 상속인이 부여된 공제를 각자 혜택을 받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 간의 과세 기준이 일치가 돼서 과세 범위가 합리화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는 양도라고 해요. 그죠? 돈을 받고 파는 건 양도죠. 근데 무상으로 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주거나 죽기 전에 주거나.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주는 거를 증여 그리고 사후에 주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에 있어서 증여하고 상속이 과세 방식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증여는 받은 사람별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유산 취득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상속세를 맞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이 훨씬 더 많이 줄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증여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주면 낮은 세율에 걸쳐서 자녀 세대에 부가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이렇게 미리 자녀한테 재산을 주면은 자녀가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산을 주고 나니까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이제 불효를 하고 나를 무시하고 했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안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면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외로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움을 주는 주위 분들한테 선뜻 감사함을 표시하는 재산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줬는지 모를 정도로 재산을 막 과하게 이렇게 주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종교단체에 너무 많이 재산을 줘서 가족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하게 이렇게 간병인을 모셨는데 간병인한테 너무 빠지셔가지고 재산을 과하게 증여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세법에서는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준 재산도 5년 내에 준 거는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산이 돼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면 자녀들은 이제 받을 게 없는데 합산이 돼서 상속세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자녀 세대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억울하죠. 받은 것도 없는데 첫 번째 세금을 또 더 내야 된다? 남이 받았다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세 방법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찾을 거냐,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저는 절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상속인 외해자에 대한 증여도 이제는 오히려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그 주위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줄지,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주는 게 어떻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유언이나 유증 같은 그런 그 서류를 만들 때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시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합산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이제 개정되면은 개정 이후에 상속세에서 적용하는데 이게 2028년 적용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도 절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뭐 5년, 10년 뭐 충분히 건강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 가정들은 요거를 감안해서 절세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상속인 외해자라고 하면은 누가 있죠,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또 손주들, 이분들 가까운 사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재산을 널리 펼쳐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산취득세를 전환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본 원칙을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세율을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뭐 배우자 공제를 한도를 없이 전체를 다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저도 고민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국세청의 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또 공무원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은 좀 빨리 바꾸면 좋겠지만 제도 전반적인 게 돌아가려면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자주 개정되는 그런 세법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해서 좀 억울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 세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과세 대상도 국내 재산, 해외 재산도 유산 취득세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또 공제나 부과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기본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해서 기본 공제를 조금 더 높이자. 한 5억까지는 높이자. 배우자도 받은 재산만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높게 적용되도록 하자. 그리고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 지금 다 무조건 5억만 받고 있거든요. 일괄공제 이거 합쳐서 5억, 배우자 공제 합쳐서 한 10억 정도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실효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업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받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납세 편의를 위해서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납세자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별로 다르니까 우애가 매우 좋아서 상속신고가 비교적 화목하게 끝나는 그런 집안도 있고요. 또 어떤 집안은 따로따로 와요. 상담이 이렇게 한 무리가 오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러면서 형제자매 간에 각자 신고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싸워서 안 보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 분들이 좀 다투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들이 서로 그 싸우면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형님은 이걸 더 받았어요, 미리 언제 받았어요, 얘기하지 않은 것들까지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거기서 더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이쪽 상담할 때는 저쪽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더 받았어요, 아파트 미리 10년 전에 받았는데 10년도 안 돼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발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집안은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과세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재산을 더 받아서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다 같이 내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서 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됐을 때 이거 너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네가 내라, 무슨 소리냐, 전체 재산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를 하도록 나중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거가 사실은 협의에 의해서 다 같이 어느 정도까지 신고를 할 거냐라고 하는 형평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요 제도가 바뀌더라도 우리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이런 데서 좀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신고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납세자분들이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부모님들이 그것도 좀 잘 정리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